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이 한 진술 때문에 본인이 한 범죄보다 더 크게 처벌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저는 좀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지적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까 고민하다가 검찰 단계에서 받거나 아니면 결국 기소가 돼서 재판 단계 아니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다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다퉈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피의자 아니면 피고인이 한 진술 때문에 본인이 한 범죄보다 더 크게 처벌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다른 이유보다도 아마 본인이 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재판에서 기록을 해서 왜 이때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라고 하면 자기는 그렇게 진술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게 이렇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경찰이나 검찰에서 본인이 한 진술 맞지 않냐고 확인시키고 우리가 사인받는 절차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처럼 본인의 기억과 본인이 어떻게 진술을 하고 이게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인 상황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저는 좀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전략, 만약에 플랜 A 법률사무소의 전략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전히 많이 개선됐다라고는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유도신문을 한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검사님, 수사관님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라고 피의자가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럴 경우에 당연히 변호사가 제때제때 제지를 해줘야 되고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 이거 유도신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지적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건 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행동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신문조서에 제 이름이 나올 때도 꽤 있어요. 이때 강민영 변호사가 저지하며라고 해서 마치 경찰과 검찰과 제가 대립하는 구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때 변호사의 행동도 다 적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변호사도 변호인 조력을 좀 다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의자는 아무래도 본인이 어떻게 대답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좀 잘 밉보이면 더 강하게 처벌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이 나서서 변호인의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먼저 좀 행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앞으로는 좀 많이 도입이 된다고 하고요. 변호인의 의견 진술권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질문을 때로는 의뢰인이 잘 못 알아듣고 질문에 오해에서 비롯되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변호사도 가만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사를 제대로 제때 끊어서 이런 질문의 취지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꼭 피의자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변호사 입장에서도 내가 아는 범죄 사실과 좀 다른 질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어떤 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의뢰인과의 면담 시간을 다시 한번 요청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다시 이야기한 다음 제대로 다시 수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사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같이 입회해서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마 저희 플랜 A 법률사무소의 강점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